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서울 시민을 붙잡고 제1야당의 당명이 무언지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답을 맞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선거를 치르지 않았던 이 신생정당의 명칭 국민의힘. 자, 이 국민의힘을 답하는 그 답변율은 생각보다 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야당의 명칭이 자주 바뀌어서 시민들이 조금 헛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제1야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현재의 국민의힘으로 간판이 바뀐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당명이 바뀌었을까요? 자, 이건 이 정당이 선거에서 줄곧 패배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선거에 패할 때마다 당의 간판, 즉 대표의 얼굴이 바뀌었고 그때마다 당명 또한 교체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내용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꿔온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보수우파를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4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를 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총선까지 이게 그냥 진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표차가 커졌고 또 결과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에 이르는 거대 정당이 된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보수정당,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수정당이 선거를 참패하고도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본질은 껍데기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 정당, 이를테면 파괴적 혁신과 미래로의 변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죽었으면서도 다시 살아나는 이를테면 좀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 보수당이 걸어온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박정희 보수, 영남권 보수, 기득권 보수의 혜택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길을 걸어오는 게 우파 정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의 경쟁력보다는 기존 정치의 어떤 관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기대온 측면이 강합니다. 단적인 사례로 우파 정당을 향한 가장 빈번한 비판 중에 하나가 투쟁력이 없다, 전투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과거의 이 정당의 어떤 태생적인 그런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체질이 강합니다.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쟁력을 배가할 근본적인 수술을 뒤로 미룬 채 죽어가는 이 비닐하우스 안에 올망졸망 모여서 하우스 밖으로 나가면 얼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국민과 함께 혁신의 길로 나아가는 일은 온실을 벗어나서 산과 들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야당 정치인 상당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존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좀 피곤한 일 아니야? 정통 보수가 점잖아야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말이 옳을까요? 자, 오늘의 민주주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이런 비판, 분석을 많이 받습니다. 다수의 횡포, 그리고 정권, 권력에만 천착하는 이른바 전체주의적 발상, 그래서 독재가 시도된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까지 횡행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걸 시도하지 않는 정당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포퓰리즘도 우파가 마다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권력을, 정권을 계속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선거를 4차례나 패배하고 정당으로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이른바 좀비 정당, 이런 정당이 과연 올해 4월에 있을 이 보궐선거, 여기서 서울시를 과연 탈환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3의 지대에서 범보수 우파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내면 모를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는 여전히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3의 우파 정당은 머지않아 미래에 정치를 하게 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외부 인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던 터줏대감들이 반박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본래 집권당이 잘못을 하면 그 반대급부로 야당이 또 국민적 호응을 얻어서 정권을 더 교체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 정치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집권당의 실정이 곧 야당의 선거 승리로 이어졌고, 그렇게 심판론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어 왔던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4차례 선거를 보면서 이 민주당을 상대하는 야당,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라 반대급부로 선거에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집권당의 전략과 꼼수에 말려서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보궐선거,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 해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나온다면 곧 당선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서울 시민은 보수 정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지난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헛발질, 즉 무상급식을 찬반 투표에 붙여서, 주민투표에 붙여서 실패한 뒤에 자진 사퇴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011년 그로 인해서 치러진 보궐선거,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다시 돌아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자, 총 7차례 지난 선거에서 야당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서울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심지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의 경우에 박근혜 48%, 문재인 51%, 문재인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이 잘못하니까, 추미애가 미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교가 엉망이니까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게 표를 줄 것이다? 자, 그것도 중도적 성향, 양비론적 시각이 강한 서울 시민들이 만약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적어도 서울 시민의 생각을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의 이 패배 요인 중 하나인 당내 분열, 공천 불복자들의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원래 원칙이 없는 정당이긴 했지만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원칙을 세우지 못하는 정당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당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당 명칭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지금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새누리당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당인지 헛갈려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스스로 원칙과 철학을 만들지 않는다면, 철학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좀비 정당으로 전락한 마당에 아직도
본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고 코앞에 닥친 선거에 몰두하며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권성동, 김태호 의원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간판을 내세워서 출마한 사람들을 꺾고 당선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와서 공천이 문제였다? 그럼 자신의 정치를 펴나가야죠. 왜 다시 문제의 당에 복당을 합니까? 또 당내에는 이들의 복당을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이들은 어찌됐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는데 기인한 사람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을 받아들이겠다면, 정이 그리하겠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제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당원들을 이를테면 개돼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탈당, 그리고 당선, 그리고 복당이라는 무원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정당은 콩가루가 됩니다. 당의 공천은 엉망이었고 결국 이 당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복당하는 사람들도 한번 떠났으면 자신의 깃발을 내세우고 그렇게 한번 스스로 원하는 정치를 펼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저 국회의원이 돼서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권력을 좀 얻고 그리고 다시 그 정당에 들어가서 그냥저냥 정치 해먹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정치가 바로 구태이고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분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하고 당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 제가 이런 말장난을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시민을 정말 개돼지쯤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최고의 자리,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막중하고 어찌 보면 이 성스러운 자리를 두고 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듯이 전제 조건을 달아서 A라면 B고 B라면 C고, 자,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서울시장이었습니까? 자, 이런 식의 정치는 이건 아니죠, 여러분. 더욱이 오세훈은 어떤 원죄를 갖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스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박원순이라는 자가 서울시장이 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철수 현상이 생겨났고 좌파의 정치적 성장, 좌파 집단의 어떤 굴기랄까요? 이런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당선되는 결과에 있어서도 이 오세훈의 호기 어린 날갯짓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이 습관적 출마 경향이 강합니다. 종로, 광진, 또 서울시장.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출마를 빈번하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정치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다시 전체 숲을 바라보는 범보수 우파 진영에 정말 미랄이 되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젊은 후배들을 모아서 자신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그런 행태, 이것도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보수 우파 인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오세훈 전 시장의 나이도 환갑을 넘겼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민주당에서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순수한 의도도 뭐 일부 있겠지만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 정치적 어떤 공학적 접근이었겠죠. 자, 그런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노라면 참 기가 찹니다. 영어의 몸이 된 두 분의 전직 대통령, 그분들의 의중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이 사면을 원한다면 문재인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될 것이고, 그런 사면을 원치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받아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들처럼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또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빠지게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병욱에 대한 미투 사건, 성폭행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병욱의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일하던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이런 내용의 뭐 일종의 보도랄까요? 공개가 됐는데, 자, 김병욱은 우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실 여부는 곧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국민의힘 보수 우파 정당 참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보수 우파 진영 전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으로 일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으론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더 풀자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녕 후보를 내고 선거에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대원의 시시비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